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국회의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입니다.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 제420회 국회 임시회 2차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 해야 되겠습니까? 네. 자, 먼저 임 의원님. 임종득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31일 날 1차 국조특위 회의를 통해 가지고 국조특위의 명칭과 목적, 조사 대상 기관들에 대해서 의결을 했고 그 결과를 본회의를 통과를 시켰습니다. 근데 지난 1월 3일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헌법재판소 제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위원단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께서 탄핵소추의 사유와 관련해서 내란죄 관련 부분을 삭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큰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한 달 동안 비상계엄은 내란이다. 대통령은 내란의 수괴다. 거기에 공주한 사람은 내란의 공범이다. 거기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선전죄로 고발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내란을 빼면서 지금 하는 것은 안고 없는 찐빵이고 지금 비상사태의 핵심은 내란죄에 관련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게 국민의 여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준비 일정이나 증인에 관련돼서 이야기하기 전에 1차 준비기일에서 우리가 1차 회의에서 결의했던 명칭과 목적, 대상 기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하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탄핵소추문에서 내란죄를 뺀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는데요. 이게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시다시피 그때 변론 2차 기일에서 발언한 내용을 보면 탄핵소추인단 변호인단에서 분명히 재판부가 권유하신 바에 따라서 이렇게 그 탄핵소추문에서 내란죄를 뺐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공정하게 재판을 담당해야 될 그 재판부와 그 탄핵소추를 기소를 담당한 검사에 해당하는 정청래 위원장 간의 모종의 어떤 교감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 자체로 헌법재판의 공정성에 대해서 상당한 국민적인 의구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탄핵소추 과정에서 저희가 그 탄핵소추문을 분명히 그 결의문을 올려놓고 그 결의서를 보고 전부 다 표결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온 글자에 대해서 누가 정청래 위원장한테 마음대로 그걸 고칠 것을 위임을 했습니까? 임의로 이것을 고친 것 자체가 지금 탄핵소추 자체문의 그 합법성이라든지 정당성에 지금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재의결이 저는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내란죄라고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헌재에서 내란죄를 뺐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내란죄를 뺀 것이 아니고 내란 행위를 헌법적으로 정리한 것일 뿐입니다.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엄연하게 다릅니다. 헌법재판은 일종의 징계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법적으로 내란죄가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를 따지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헌법재판 과정에서 내란죄를 뺐느냐 안 뺐느냐 그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고 내란 행위를 헌법적으로 정리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미 본회의에서 의결한 이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명칭을 바꾸자고 하는 것은 국조특위를 방해하려는 행위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네, 용현 의원님.
네,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입니다. 계속해서 이 국정조사에 대한 방해 시도가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이대로 국정조사 특위가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어제 오전에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위해서 한남동 관저에 가셨던 의원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내란 수계 체포영장 집행이라고 하는 국민들의 수건, 지난 한 달 동안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길바닥에서 응원봉을 들고 발했던 국민들이 원했던 그 정당한 공무집행을 집단적으로 방해하실 목적으로 대통령 관저에 우르르 몰려가셨던 의원님들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강선현 의원님, 박준태 의원님, 임종득 의원님 다녀오셨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내란 국조특위 위원들이 이 내란의 수괴이자 뿌리인 윤석열의 체포를 방해하러 갔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당 의원님들 한 명도 빠짐없이 지난 본회의 12.3 내란 국정조사 계획서 본회의 의결에서 기권 또는 반대하셨던 분들입니다. 내란 동조에 이어서 탄핵 투표 불성리, 국조 부결 시도까지 국민의힘 의원들 중 어떤 한 명도 저는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정조사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오셨던 의장님과 많은 의원님들의 노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인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참고 존중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도대체 이 국정조사를 방해하러 오신 것인지 아니면 내란 사태를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인지 법무법인 국민의힘을 자처하고 내란 수계의 대변인 노릇을 하러 오신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의사진행 발언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적어도 이 12.3 내란 국조특위 위원으로 이 내란 수계 방패막이로 직접 한남동 관저에 가서 영장 집행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용납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란 국정조사 특위의 목적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 국정조사위원회 엄중한 책무를 망각하고 내란 수계 윤석열 체포영장을 방해하는 데 집단 동참했던 강선영 의원, 박준태 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발언하신 임종득 의원의 공식적인 사과와 국정조사 특위위원 사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하고요.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 고려하셔서 의장님과 양당 교섭단체 간 협의로 조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까 공수처 수사도 말씀하셨는데 공수처 수사 저희는 불법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법 여기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그때 단독으로 통과시킨 법안인데요. 그 법안의 원래 취지대로 한다라면 공수처는 내란죄의 수사를 할 수 없도록 지금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하는 것도 문제인데 영장도 중앙지법을 피해가지고 서부지법에 신청하고 어제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을 불과 하루 남겨놓고 경찰에다가 또 그걸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고 체포영장 집행을 넘겼다가 그 도로 경찰에서 반발을 해서 체포영장을 도로 돌려받는 체포영장 집행을 도로 본인들이 하겠다고 해소하는 그게 진짜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거든요. 이 정도의 법리 검토 능력과 어떤 정당성을 가지고 어떻게 수사를 공수처가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공수처 수사의 불법성을 지적하는 의미로 우리 의원들이 갔던 부분이지 아니 용해인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당 의원들에 대해서 공수처 수사의 불법성을 지적하는 것이 공당의 의원으로서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현장 조사 실시건을 상정합니다. 현장 조사는 2회에 걸쳐 나누어 실시하되 1월 21일, 2월 5일 각각 실시하고 구체적인 현장 조사의 대상과 방법은 간사 간의 협의를 거쳐서 추후에 위원님께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현장 조사 실시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좀 그러세요? 말씀하세요. 예. 간단히 해주세요. 예, 현장 조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용산 합참을 갔다가 방첩사령부를 가고 그 다음에 특전사령부를 가면 그게 하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로도 다 안 될 수가 있어요. 용산 갔다가 과천 갔다가 그 다음에 정보사 가면은 또 안양 갔다가 거기서 무슨 질의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장 조사는 3회 이상으로 늘려주십시오. 2회로는 안 됩니다. 이게. 아니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에 국무회의를 하지도 않은 그곳을 가서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기실에 모여있다 흩어졌다는데
그 장면들을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틀은 안 됩니다. 네, 현장 조사를 2회에 걸쳐 실시한 것은 간사 간에 또 여러 소속 의원님들 간의 개별 의원님 간의 의견을 참작해서 아마 2회를 실시한 것 같은데 이 또한 양당 간사가 오늘 그 박선호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논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입니다. 아까 모 의원님께서 위원 자격이 없다. 우리 조사특위에서 나가달라. 조사 방해하러 왔냐 이런 모욕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저희 분명한 입장을 남겨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란 행위를 헌법적으로 재구성해서 판단토록 하겠다? 말장난에 가까운 겁니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헌법은 추상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헌성 여부를 가리려면 세부 법령에 따른 위법 여부 들어보세요. 예.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그 위헌성 여부를 선명하게 가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판단하지 않겠다? 국회에서 우리 탄핵 소추안에 가장 주요한 내용으로 내란 혐의에 대해서 내란 혐의를 대통령에 대한 가장 중요한 탄핵 소추 사유로 명시해서 그것이 통과가 된 겁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그것을 판단하지 않겠다? 이것은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졸속으로 이 탄핵 심판을 끝내겠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빨리 끝내려고 하는 겁니까? 이재명 대표 1심 당선 무효이 나왔는데 예, 이 재판의 항소심, 최종심이 끝나기 전에 탄핵 심판을 의원님들. 끝내겠다 이런 의도가 아니라면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자, 일단 들어보세요. 이야기를 듣고 말씀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공수처가 이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공수처법에 제시된 8개 항목에 대해서 공수처가 갖고 있는 수사 권한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하겠다? 현직 대통령을 직권남용으로 소추할 수 있습니까? 탄핵 심판이 끝난 이후에나 수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위법 부당한 공수처의 불법 수사 체포영장 집행에 항의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간 것을 가지고 그것을 내란에 동조했다. 국정조사를 방해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말이 됩니까?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지금 주장을 하면 중간에- 주장으로서 좀 들어보십시오. 자, 제가 해서는 안 될 얘기를 한 겁니까? 의원님들 이러면 의사진행이 안 됩니다. 싫든 좋든 일단 들어보고 말씀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네, 자, 추미애 의원님. 많은 그 법리상 오해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8년 전 박근혜 탄핵 소추 시 탄핵을 다루는 헌법재판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이 대통령이 지켜야 될 중대한 책무, 우선 헌법상의 임무에 준수해야 될 헌법상의 원칙, 가치에 위배했느냐의 여부를 헌법에 맞게끔 구성하는 것이 헌법재판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당 의원님들은 그것이 형사법정에서의 내란죄라고 똑같이 취급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헌법재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그 8년 전의 사례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그 서류 제출과 관련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계엄령을 발동하고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를 내보냈는데 그것에 대해서 팩스로 받은 이 특전사나 지작사나 이런 데서는 포고령 1호를 파기해버리고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문서를 팩스로 보냈던
합참에서도 그 문서 원본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아마 짐작컨대는 이게 수사기관에서 압수한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박선원 의원님이 제기한 문제 마찬가지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받은 당시 부총리로 받은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그 쪽지에는 계엄 이후에 각 주요 장관에게 임무를 하달한 대통령의 명령이 거기 담겨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것도 압수돼서 아마 수사 서류에 포함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위원회가 결의를 하더라도 그게 수사 서류 일체라는 이유로 안 준다고 한다면 이것은 그 일반의 피의자 신문 조서나 이런 수사 서류와는 달리 문서 자체를 원본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표시해서 우리 위원회에 별도로 우리 위원회가 국정조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한번 조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포고령 1호나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받은 쪽지, 이것은 이 불법 계엄임을 파악할 수 있는 계엄의 그 준비와 계엄의 그 기수 여부, 이게 내란의 기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수사 서류라는 핑계로 이 위원회에 도달되지 않도록 하면 안 되겠고요. 반드시 올 수 있게끔. 네, 예전에 천안함 사건 때도 그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걸 참조해서 중고 틀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